정읍시가 지역에서 열린 골프대회에 참가자들의 이용료 등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친일 행적이 뚜렷한 역대 경찰국장들의 사진을 모두 없앴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균형 발전을 구현하는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민과 농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116억 원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가 최근 관내 골프 대회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대회 참가자들은 사실상 반값의 골프도 치고 비싼 점심도 먹었습니다. 새로 문을 연 골프장과 주변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서였다는데 과연 이런 데 쓰라고 세금을 냈을까요?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에 문을 연 정읍의 한 골프장입니다. 지난 1일 이곳에서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과 시의원, 정읍시 공무원 20여 명을 비롯해 40개 팀 16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골프장의 일요일 이용 요금은 14만 원가량, 정읍 시민이면 만 원을 더 할인받는데 그래도 13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공짜 점심에 경품까지 받고도 단돈 6만 원에 골프를 쳤습니다. 정읍시가 예산 1,500만 원을 이 골프 대회에 지원해줬기 때문입니다. 대회를 주관한 정읍골프협회는 겨울철 참가자 모집이 여의치 않아 정읍시가 지원한 예산으로 골프장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그냥 다 해놓고는 선수를 못 맞춰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동호회를 좀 더 끌어들이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정읍시는 새로 문을 연 골프장과 주변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 대회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계절 관광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금년에 개장된 내장산 골프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하지만 시민들이 낸 혈세로 골프 비용을 지원한 게 과연 적절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친일 행정 논란을 빚은 역대 경찰국장들의 사진을 홍보관과 홈페이지에서 모두 없앴다고 바로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 이틀 만에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국장들의 친일 행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지방경찰청 홍보관입니다. 게시판이 파란색 가림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경찰국장 8명을 비롯해 역대 전북경찰청장의 사진들을 떼어낸 자리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던 과거 경찰국장 사진들도 사라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틀 전 친일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말을 바꿨습니다. 사진을 지운 건 조직의 권위주의를 해소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친일 청산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2년 전부터 경찰에 이 문제를 제기한 민족문제연구소는 황당하다고 말합니다. 내부 지침에 따른 결정이더라도 친일 청산 의도가 없었다며 선을 긋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권위주의 문화를 바꾸는 것과 경찰 내의 친일 역사를 바꾸는 것은 서로 배치되거나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의 이번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경찰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비친 부분을 바로잡으면서 오해가 있었다며 친일 잔재 청산은 본청의 지침에 따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경찰청장 사진이 들어있는 홍보 코너에 대해서 새롭게 현장 경찰관 사진이라든지 전북 경찰을 빛낸 얼굴 등 새로운 모습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삭제된 사진들이 다시 올라와 경찰의 친일 잔재 청산 의지와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오늘 하루 전주의 주택가와 양계장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 사용도 늘어나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3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구칩니다.
불은 주차장에 쌓여있던 쓰레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런 거예요, 폐지. 맨날 엄청 해지더라고요. 이곳에 쌓여있던 폐지류에서 불이 시작돼 건물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불은 이 건물 2, 3층은 물론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건물 외벽도 태웠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이른 아침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양계장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새벽에는 전주의 한 양계장에서 열풍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나 병아리 19,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저희 닭을 키기 위해서 그 안에 온도를 잡기 위해서 열풍기가 설치됐어요. 그 부분에 온도 센서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점화되는 부분인데 점화돼갖고 살러갖고 나가는 중에 밑에 선 그런 데서 그 스파크가 있나가지고. 도내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무려 34%의 화재와 화재 사망자가 겨울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난방기구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 29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난 불도 전원을 켜둔 전기장판이 화근이었습니다. 겨울철에는 그 난방시설 등 화기 취급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 빈도가 사계절 중에 제일 많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화기 취급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전열기를 쓸 때는 과부하가 걸리면 자동으로 전원이 끊기는 콘센트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남자가 심한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임실군 청옥면의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53살 박모 씨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닥터 헬기로 긴급 이송됐지만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 불은 주택 33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도 남겼습니다. 전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의 12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조사 결과 전북의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0.08%가 하락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의 가격 하락폭은 0.06%였는데 일주일 만에 하락폭이 확대된 것입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도 전국은 0.09%가 상승했지만 전북은 0.06%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담배를 피우는 고교생들을 훈계했다가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심리치료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피해자를 다시 괴롭힌다면 재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이 강조되고 있지만 막상 농민이 창업을 하고 또 기업의 규모를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촌진흥청 출연기관으로 익산에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산업체 육성을 위해서 내년에 모두 11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장과 된장 등 장류를 만드는 농산업체입니다. 지난 2015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소포장에 간편식 막장찌개와 고추씨 기름 등을 개발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과 미국, 베트남 등 5개 나라에 대한 수출까지 성공했습니다. 기업들은 바이어를 찾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 바이어를 찾기 위한 전 단계 시장 조사나 그런 패키지 부분, 그리고 인증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연결시켜준 수행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농촌진흥청 출연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재단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재단의 지원 분야는 농업기술 실용화와 자금 지원, 수출 등 크게 7가지입니다. 이달 안에 농민과 농산업체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모두 11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흥청의 우수한 기술들을 4,000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을 국민들한테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활동을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되는 농업, 잘 살아난 농업, 그다음에 경쟁력의 농업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힘써 나가겠습니다. 재단은
이번 설명회에 관한 자료를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해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과 농산업체가 누구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여야가 총선 지역구 조율의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의석 축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지역구를 245석 또는 250석으로 조정하는 안을 협의하고 있어 이 방안이 확정되면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익산갑은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평화당과 대한신당이 호남 지역구 축소에 적극 반대함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변경해 호남 대신 수도권 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주울 선거구의 총선 예비주자로 꼽히는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내년 설 이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직 이사장은 도내 정치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출마 시기를 묻는 질문에 당과 정부에서 내년 초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조기 집행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문이 많은 만큼 본업에 충실한 뒤 내년 1월 설을 지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중진공에서 명절 선물을 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데 대해선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고 기관 차원에서 40년 동안 해온 일인 만큼 선관위가 잘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구현하는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박석 기자입니다.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 지역 언론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기여 방안을 발표한 기조 발제에 이어 대형 포털에 의해 소멸해가고 있는 지역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역 뉴스를 배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지역 뉴스를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거대 미디어의 자본 논리가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민이 참여하는 플랫폼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사회통합적 담론 형성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중앙 언론사의 지역 이전이랄까 크게 보면요. 안 그러면 지역 내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역 언론 제도를 만들 때 정부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또 지역 언론이 지역의 여론 형성과 문화 창달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 언론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기금 조성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언론의 위기는 지역사회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의 여론과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박석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사립중고교 21곳이 교사 106명을 새로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과목은 16과목으로 과목별로는 영어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국어 17명, 수학 14명 등입니다. 사립학교 법인협의회는 내년 1월 11일 공동으로 1차 필기시험을 치른 뒤 법인별로 2, 3차 전형을 진행합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 찾기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가 없는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직장 갑질 등의 부당한 일을 더 많이 겪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57%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이 400여 명의 상인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통시장의 활로를 찾기 위해선 정서를 교감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감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선 평소 전통시장 활성화에 공이 큰 37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송성환 의장이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가 주최한 2019 목민상 시상식에서 목민상을 수상했습니다. 송 의장은 경제 불안과 대규모 점포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전북에는 오늘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린 가운데 오늘 밤까지 1c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추위가 절정에 이르러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영하 13도, 완주 영하 10도, 전주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남원 4도, 전주 3도, 정읍 1도에 그치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부터 기온이 조금 올라 다음 주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